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지팡이 김하희쌤입니다. 중개사 법령과 중개실무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제14강입니다. 네, 36개 중개사 법교재 두 종류 구입할 수 있어요. 지금 진행하는 게 합격서 요약집이죠. 준비 기출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같이 봐주세요. 유튜브를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 드리고 있습니다. 구입하실 분은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아래 4가지 정확히 적어주세요. 학교 가실 분 성명, 핸드폰 번호, 도로명 주소 꼭 정확히 적어주세요. 교재명도 셋 중에 하나 적어주세요. 이 중개사법은 기본도 볼 필요 없고 시간 질질 끄는 학원 커리 따라갈 필요 없습니다. 그 시간에 요약집 10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계속 풀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객관식 문제를 풀어야 되죠. 여러분들이 7월부터는 이 기출문제집을 기본서라 생각하시고 그걸 계속 반복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합격서 빠른 시간 내에 한 3-4번 빨리 보세요. 자, 이 시간에는 14강 교재는 기마인 합격서입니다. 네, 67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부정 설정했는데 자, 제목을 잘 보시면 개공 등의 중개 업무하다가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당연히 배상해야겠죠. 만약에 손해가 5천만 원이다. 그럼 5천만 원 배상해야 되는데 5천만 원이 없네요. 아니면 돈이 있어도 배째 그래요. 그럼 중개 의뢰인들은 피해 구제를 빨리빨리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비해서 업무 보증을 설정하도록 의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공부하는 거죠. 그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법적인 책임은 보통 3가지로 검토합니다. 그래서 민사책임이 손해배상, 돈이죠. 형사책임, 행정책임 3가지 각도 항상 검토하는데 오늘 공부할 건 민사책임, 이 손해배상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예 들었죠. 음주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 상해해서요. 아주 큰 범죄네요. 먼저 치료비 등 손해배상 해야 할 것이고 형사책임, 구속되거나 벌금 낼 수 있죠. 행정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면허 음주운전이었다. 그러면 행정책임은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죠. 대신 2가지를 더 세게 책임지겠죠. 마찬가지 기공 등이 중개 업무하다가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책임져야 됩니다. 손해배상, 형사책임 질 수 있고 행정책임 질 수 있는데 이거 중개 부호존이네요. 그러면 자격증 등록증 없죠? 이 사람은 행정책임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거죠. 대신 2가지의 책임은 지게 됩니다. 같은 각도로 보시면 되겠고 오늘 공부하는 건 이 민사 손해배상 책임 영역입니다. 자, 그럼 우리 민법 750조와 751조에 손해배상 책임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중개사법 30조에도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법 750조 봐볼게요. 항상 모든 법의 기본인 민법이죠. 750조 불법행위인데 이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고의 또는 과실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위법행위, 나쁜 행위로 타인에게 다음 손해가 한 자는 불법행위로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근데 751조에서 재산 이외의 손해, 즉 위자료, 정신적 손해, 위자료 배상 규정도 있습니다. 자, 타인 신체, 자유,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 즉 정신적 손해, 위자료 같은 거 배상 책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중개사법에도 30조에 별도의 손해배상 규정이 있습니다. 3일조 잘 보세요. 자, 1항. 개업공인사는 중개행위 동남쳐요. 교재 밑줄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법이 적용되려면 이 중개행위가 있어야 돼요. 중개행위가 아니면 다른 법이나 위쪽 민법으로 가는 겁니다. 중개행위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 동그라미 쳐보세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그다음 특이하죠? 그냥 손해입니까? 재산상입니까? 재산상. 예, 동그라미 쳐요.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적용되려면 중개행위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유가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재산상손해입니다. 분명히 재산상손해죠? 자, 그럼 중개행위 했는데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면 우리 중개사법으로 청구 못하고 여기 민법 751조 등으로 손해를 청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개행위에서 생긴 재산상 손해는 우리 중개사법 30조, 중개행위하다 생긴 정신적 손해는 우리 중개사법이 아니라 민법 751조를 근거로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항 개공은 자기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다시 중개행위 동원함자여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동원함자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중개사법에서 30조 1항과 2항 보셨죠? 그럼 1항, 2항 차이점이 뭡니까? 1항, 2항 차이점이 뭐예요? 지금 동그라미 친 개수가 다르죠? 그러죠? 그러니까 1항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지만 2항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네요. 그래서 1항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 책임지는 과실 책임이고, 자, 2항은 내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무슨 장소? 중개인 장소로 빌려줬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 중개사무소 밤에 도박하라고 도박장으로 빌려주면 우리 중개사법이 적용 안 돼요. 민법 등으로 갑니다. 계약서 쓰라고 중개인 장소로 제공했을 때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생기면 사무소 빌려준 자는 여기 고유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을 지게 되죠. 그래서 두 개 차이 잘 비교하세요. 1항은 과실 책임, 2항은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 중개인 장소로 제공했을 때 고유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진다. 틀려요. 빌려준 자는 고유과실 없더라도 무조건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자, 그럼 법조 밑에 양괄호 1번 손해배상 책임 내용에서 먼저 과실 책임이 나옵니다. 자, 과실 책임은 아까 보셨죠? 우리 중개사법은 중개행위, 그다음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는 과실 책임, 그리고 재산상손해입니다. 먼저 중개행위가 있고 고유과실, 의뢰인에게 재산상손해일 때 중개사법을 근거로 하고 정신적 손해는 민법으로 간다 그랬죠? 이게 이제 동그라미 1번입니다. 법조문 그대로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서 이제 대법원 판례들입니다. 우리 중개사법 30조 1항에 기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개공에 한정되므로 그러니까 중개업에 종사해야만 우리 중개사법에 적용되죠. 그 다음 개공이나 보조원도 아닌 자, 즉 중개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이 자는 민법이나 다른 법으로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우리 중개사법령 이용해서 배상 책임 물을 수 없어요. 그래서 3번에서 그럼 어떤 행위가 중개에 해당하는가 중요합니다. 중개에 해당해야 우리 중개사법이 적용되고 중개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개사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럼 중요하네요. 그럼 중요하면 주관적 판단할까요? 객관적 판단할까요? 그렇죠. 객관적입니다. 그럼 자 3번 어떤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공이 진정으로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 필요 없어요. 의사를 갖고 있었냐는 개공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게 아니라 주관적 X 개공행위를 자 객관적 동그라미 사회통념 동그라미 사회통념상 거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중요하면 객관적 판단하죠. 예, 4번부터는 그리 어려운 판례 아닙니다. 자, 4번.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계약 체결 후 중도금 및 장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육공인사가 장근 중 돈을 횡령 가지고 도망쳤네요. 돈을 먹어버려서요. 그럼 여러분, 돈 가지고 도망친 게 중개입니까? 아니죠. 먹튀죠, 먹튀. 근데 중개 범위를 넓게 해석해요. 중개 범위를 넓게 해석해야 의뢰인에게 더 유리합니다. 중개에 해당해야만 아까 업무 보증 설정하죠. 보증금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돈 가지고 횡령한 건, 도망친 건 중개가 아니지만 우리 법원은 중개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개 범위를 넓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잔금 일부를 횡령하면 자 중개행위죠. 동그라미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해서 결국 중개사법이 적용되고 의뢰인은 업무 보증금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5번 임대차 계약을 알선한 계약공인사가 계약 체결 후에도 보증금 지급, 목적물 인도, 확정일자 취득과 같은 거래 당사자 계약상 의무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때에는 그런 기공행위는 객관적이죠. 객관주부와 사회 통념상 거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로 다시 중개행위 동그라미 중개행위 포함된다. 포함된다. 그다음 동그라미 6번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판례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용어 정의할 때 중개사를 공부하니까 요건이 사 네 가지다. 중개람은 첫째, 제3조에 따른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둘째, 거래 당사자 간 셋째,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를 네 번째, 알선하는 것만 말한다고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는 알선하는 거예요. 그럼 알선은 남을 합니까? 자기를 알선합니까? 남 하는 걸 알선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하는 걸 알선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걸 알선한다고 안 합니다. 그냥 한다 그러지. 자, 그래서 갑이 이제 X가 있는데 을과 병과 매매했죠. 이 당사자 갑과 병이 있고 알선이 뭐요? 남이 하는 걸 도와준 게 알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알선이 아니에요. 매매를 갑과 병이 했죠. 그 중간에 알선하는 게 중개입니다.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자격증 등록증을 대여받아서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중개사무소 불법 운영하고 있죠. 근데 우리 찾아와서 오피스텔 빌리고 싶어요. 오피스텔 임차 의뢰합니다. 그러니까 갑이 지금 자격증 등록증 빌려서 불법이죠. 이런 사람이 뭘 못하겠어요? 이 사람이 오피스텔이 자기 게 아닌데 자신 소유로 가장해서 마치 자기가 소유자인 양 을에게 임대차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행위가 중개일까요? 아닐까요? 아까 중개가 뭐라고요? 남이 하는 거 알선하는 거예요. 이건 갑이 자기가 했나요? 남이 한 거 알선했나요? 자기가 했죠. 그럼 갑은 임대인, 임대차 계약 당사자고 중개 아닙니다. 네, 이런 판례 이제 공부했죠. 근데 이 판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갑은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소유인 양 가장에서 임대차 했을까요? 그리고 을은 등기부를 안 봤을까요? 이상하죠. 제가 판례 원문을 찾아봤더니 판례에 사건 관계가 없습니다. 사건 관계가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 관계를 정확히 모르지만 제 생각에 이제 이런 판례는 중개사법 선생님 중에 저밖에 설명 못 들어요. 전 중개를 많이 해봤거든요. 아마 제 생각이 이런 겁니다. 그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오피스텔이나 원룸 밀집 단지 있죠. 소유자들은 보통 그 동네 안 산 경우 많습니다. 심지어는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오피스텔 소유한 경우 많아요. 그럼 그 사람 중국에 살고 오피스텔 모든 관리를 이 중개사한테 맡기거든요.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은 아마 오피스텔 비밀번호 몇 개 알고 있어요. 원룸 같은 거 방 한 칸, 두 칸 갑이 비밀번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을이 와서 임대차니까 을은 등기부를 안 받단 말은 보통 단기 임대차일 거예요. 한 달이나 두 달 빌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을이 굳이 등기부를 하긴 안 했죠. 근데 갑한테는 내 거 아니지만 비밀번호 있죠. 그러니까 을에게 약 2개월간, 3개월간 빌려줄 수 있죠. 그리고 월세 을한테 받았어요. 그리고 을 나가면 갑은 주인 몰래 한 달에 막 60만 원씩 세 달 180만 원 벌었잖아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을도 등기부 확인 안 하고 이렇게 했겠죠. 아무튼 이건 중개가 아니에요. 결론.
자기가 직접 당사자고 중개가 아니다. 중개란 갑과 병이 남이 하는 걸 알선하는 게 중개입니다. 그럼 동그라미 6번. 갑이라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오피스텔 임차하기 위해서 위 중개사무소 방문한 을에게 자신이 갑이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정하여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록 임대차 계약서 중개사란에 중개사무소 명칭이 기재되고 공인중개사 명의로 작성된 확인설명서가 교부됐다 하더라도 갑의 행위는 객관적 사회통령상 거래 당사자 사이의 임대차를 알선 중개한 행위라고 해당할 수 없다. 직접 당사자가 됐단 말이죠. 알선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반가로 입은 무과실책임. 자, 아까 30조 2항에서 개공은 자기 사무소를 무슨 장소? 중개의 장소로 제공하고 당사자에게 무슨 손해? 재산상 손해 발생합니다. 고유가실 없어도 돼요. 즉 갑이 이제 개공으로 사무소 운영하고 있는데 이래 운영하고 있죠. 근데 을이 학원 동기인데 을은 자격증을 못 따고 불법으로 중개업하고 있습니다. 을이 하루는 큰 계약을 하게 돼서요. 그럼 여러분 큰 계약하면 커피숍에서 하겠어요? 딱 사무실에서 해야지. 사무실 하루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을이 중개하는데 이제 병소유 주택에 임차인 A가 살고 있는데 이제 A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병이 청에게 임대차에서 그죠? 그래서 병과 청이 임대차입니다. 새로운 임차인. 근데 이것을 이제 중개하는 건데 자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병한테 보증금 줬어요. 그럼 소유자 병은 그 보증금 보통 A에게 내주는 거죠. A에게. 그러겠죠? 현재 임차인이 A고 신규 임차인이 정이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해요? 정한테 받은 보증금 A에게 내주는 거죠. 그런 돈을 을에게 다 맡겨놨어요. A에게 돈 내주라고 을에게 맡겨놨어요. 참 병도 간도 크죠? 아니 보증금을 세상에 중개사한테 맡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 을이 어떻게 했을까요? A에게 줬을까요? A에게 줬으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지 않겠죠? 먹고 튀었지, 도망갔지. 그러면 병은 을을 잡으러 가요? 갑을 잡으러 가요? 갑을 잡아야지, 갑. 그러죠? 갑이 고의가실 없더라도 무조건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사무소 빌려준 채로 고의가실 없더라도 무조건 병한테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갑이 을을 잡으러 간 거죠. 갑이 을을 잡으러서 때려 죽여야겠죠. 이런 게 이제 30조 2항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양가로 2번, 지금 68페이지 제일 밑에 양가로 2번 책임 범위가 있습니다. 반가로 1번, 이 법은 무슨 손해?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는 민법 등 다른 법으로 갑니다. 오른쪽 자 69페이지 반가로 2번 재산상 모든 손해예요. 그래서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발생한 손해 전부다. 따라서 보증 좀 이따 업무 보증 공부해요. 보증금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래 당사자는 그 손해액이 보증 설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에 대해서도 개공에게 별도로 민사적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따 공부할 보증 금액으로 먼저 구제받고 그걸 초과한 금액은 이제 개공한테 별도로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개공한테 별도로 청구했을 때 개공이 안 주면 이건 못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보증 설정 금액까지는 확실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개공은 손해 전부 책임지는 거죠. 꼭 보증 설정 금액 한도만 개공이 책임지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개공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하기 위해서 그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업무 보증 설정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69페이지 오세요. 그럼 중간에 법조문 30조 이제 3항부터 시작되죠. 아까 1항, 2항이 손해배상, 3항. 개공은 자 업무 개시하기 전 가로쳐놔요.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1항 및 2항에 따른 아까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현재 서울 보증보험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는 몇 조에 따른 공제는 우리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가입하거나 공탁은 법원에 금액을 맡기는 거죠. 공탁 셋 중에 하나 하여야 한다죠. 하여야 한다. 네, 사망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개공이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3년 동안에 3년 이내에 회수할 수 없습니다. 어떤 걸 회수할 수 없어요? 공탁금. 공탁금 몇 글자? 세 글자. 3년 세 글자. 잘 보세요. 자, 공탁금 공자 써봐요. 공. 항상 이응자 빼고. 그러면 1, 2, 3에서 3년, 3년이라고 이응자 빼고. 대단하죠? 저는 항상 이응자 빼고 이 숫자의 모든 암호를 지금 풀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5항에서 개공은 자 중개 완성된 때 이제 한 건 했잖아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각호사항을 설명하고 엔드 그 뒤는 오와예요. 관계증서 사본, 보증증서 사본, 보증증서 사무소 벽에 게시돼 있죠? 그럼 그 복사본을 교부하거나 이게 오와 또는 복사본이 다 떨어졌네요. 그러면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 즉 인터넷으로 제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설명하고 엔드 그 뒤에는 복사본 주거나 인터넷으로 보내주거나. 그럼 다음 세 가지 우리 사무소 보전금액이 얼마예요? 뭐 2억이에요? 4억이에요? 그 다음 우리는 서울보증보험회사인가 공제사업자 협회 중개협회인가 공탁기관 어디 법원인가 설명하고 기관까지 다 의뢰인에게 설명하란 말이죠. 설명하라. 그냥 의뢰인들이 이런 건 모르겠죠. 자, 그럼 일종의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 민법에 제3자를 위한 계약 나오죠? 자, 갑이 X가 있는데 우리가 3억에 매매했어요. 갑이 요청했죠. 제가 부동산 소유권 넘겨드리면 매매대금 3억은 병에게 주실래요? 라고 갑이 요청하니까 을이 알았다고 승낙했어요. 그럼 갑이 요약자, 을이 승낙한 낙약자, 병이 수익자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갑이라는 개업공개사가 서울보증보험회사나 공제협회가 운영하는 이 가입합니다. 손해보증보험이나 협회에 공제에 가입해서요. 그럼 좀 이따 보겠지만 법인이 아닌 개공은 2억 설정하거든요. 설정했죠? 그러면 이 보증계약은 갑과 협회가 있는데 갑이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면 협회가 병한테 손해배상 해주는 거죠. 그러면 보증계약은 갑과 협회가 하고 병이 일종의 수익자죠. 그래서 협회나 회사에서 의뢰인 병에게 손해배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 구조하고 똑같네요. 이게 일종의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성격을 갖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 여기서 특이한 게 있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자동차 보험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자동차 보험 갑이라는 우리가 만약에 현대해상 자동차 보험회사에 가입해서요. 그리고 갑이 운전하다가 병이 나 때문에 교통사고 나서 손해 입으면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병에게 보험금 줍니다. 주죠? 그리고 이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그 돈 우리에게 청구합니까? 하지 않죠. 만약에 손해배상 500만 원 해줬어요, 병한테. 그럼 그 500만 원 자동차 보험회사가 우리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년에 보험 수가가 좀 올라가죠. 근데 여기는 다릅니다. 여기는 협회나 보증보험회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배상만 2천만 원 해줬다. 그리고 이 개공한테 청구 구상권 행사해버립니다. 개공한테 그 2천만 원 받아내요. 이게 자동차 보험과 여기 있는 이 보험이 중개사 보험이 다른 겁니다. 그럼 안 입고 오면 공탁하라고요. 안 입고 오면 당신 돈 법원에 공탁해 이 말입니다. 근데 2억을 공탁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법원에 공탁할까요? 안 합니다.
이 세상 2억이면 분양권 몇 개를 찍어서 팔 수 있어요. 그러죠? 그래서 공타 가면 왕따 당해요. 뭐 돈 자랑하니? 뭐 돈지랄? 왕따 당합니다. 그리고 아까 공타겠다 해보세요. 그럼 공타 가면 내가 폐업하거나 사망했어요. 그리고 몇 년 내에 회사를 썼다 했죠? 공짜 1, 2, 3, 3년, 3년간. 그럼 내가 폐업해서 돈이 필요한데 3년간 해소 못합니다. 그리고 더욱 비참한 게 내가 사망 죽었어요. 자식은 내가 죽기를 바라고 있죠. 네, 사망했죠. 그러면 그 공탁 3억, 아니 2억 몇 년간 해소 못해요? 3년간 못 찾아와요. 그럼 죽고 나서 자식들한테 얼마나 욕을 먹어요. 이 이상한 아버지가 세상에 공탁해서 내가 이 보증금을 2억을 3년간 회수 못하네? 자식들이 3년간 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탁한 사람 없을 겁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단 이렇게 여기처럼 보증법에서나 협회에 가입하면 아무튼 구상권 행사해 버립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과 좀 다르다. 근데 어차피 공탁에도 내 돈 다 의뢰인에게 밀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똑같습니다. 결국 갑이 다 내 돈 밀어넣는 건데 갑이 의뢰인에게 빨리빨리 배상 못할까봐 이런 기관에서 먼저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왼쪽 제3자를 위한 계약처럼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 성질을 갖는 거죠. 이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의의를 취지를 이해하셨다면 지금부터 이제 암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보증 설정 시기는 업무 개시 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죠. 우리가 중개업 하려면 먼저 기본으로 자격증 따야 되고 자격증 따면 이제 등록 기준이나 등록 요건을 구비 갖추어서 등록 신청하면 7일 이내에 등록 처분해 줍니다. 서면으로 통지해 주면 이제 공인중개사에서 사장님, 개업공인중개사가 됐어요. 그럼 이제 등록번호가 나왔기 때문에 보증 설정해 줍니다. 지금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뭐 게시 유무하고 등록증 교부받고 그 다음에 업무 개시하면 됩니다. 여기서 보증 설정은 여기 등록 기준이 아니라 그랬죠? 등록 기준이 아니고 등록증 교부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보증 설정 안 하면 등록증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절차를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다음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데 이제 69페이지 하단에 박스 하나 있어요. 보증 설정 시기가 있죠. 그럼 자부색이 보증은 어떨 때 한다? 등록번호가 나와야 돼요. 다시 보증 어떨 때? 등록번호가 나와야 그 등록번호에 보증 설정 해줍니다. 그래서 최초로 중개업 등록하네요. 개인사무소든 법인이든 최초로 중개사무소 개업하면 중개업을 등록해야 여기 등록번호 나왔죠. 그리고 나서 보증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보증 설정이 중개사무소 등록 요건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법인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합니다. 그럼 이제 중개법인이니까 등록번호 있어요, 없어요? 분사무소 설치하려면 이미 중개법인이죠. 그럼 등록번호 있으니까 보증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증 설정 먼저 하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합니다. 그래서 보증 설정은 분사무소 설치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자, 이제 개공은 매수 신청 대리 등록할 수 있거든요. 그럼 매수 신청 대리 등록도 오직 개공만 할 수 있어요. 개공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개공은 이미 등록번호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증 설정할 수 있으니까 보증을 먼저 설정하고 매수 신청 대리 등록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 두 경우는 보증 설정이 이 요건이에요. 근데 최초로 중개업 등록할 때는 등록번호가 아직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을 먼저 하고 나서 보증 설정하기 때문에 보증 설정은 최초의 중개사무소 등록 요건이 아닙니다. 근데 분사무소는 보증 설정이 설치 요건이고 매수인증 대리 등록도 보증 설정이 요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교재 33페이지 펴보세요. 합격서 33페이지 펴보세요. 폈습니까?
피셨죠? 자, 그럼 그 제일 밑으로 내려오시면 자, 박스 있죠? 판가로 2번 분사무소 설치 전차 다음 서류 첨부하라 그랬죠? 그래서 니은이 뭐예요? 니은. 아니, 죄송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리을. 리을이 뭐예요? 34페이지 리을. 보증 설정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신 445 외웠죠. 그리고 다시 33페이지. 33페이지. 중간에 양가로 2번 법인의 분사무소 보입니까? 반가로 1번 설치 요건 보여요? 그게 동그라미 2번이죠. 분사무소마다마다 얼마씩 2억 이상 보증 설정해야 된다. 거기에 써놓으세요. 지금 보는 69페이지라고. 69페이지 박스라고 써놓으세요. 그래서 69페이지 다시 박스에 나오죠. 박스. 그래서 보증 설정은 분사무소 설치 요건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지금 69페이지 보고 계시죠? 거기다도 써놔야겠죠? 동그라미 이번에 몇 페이지라 써놔요? 방금 36페이지 딱 써놓으시고 같이 비교해서 아니 33페이지 같이 비교해서 왔다 갔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자 이제 155페이지 가보세요. 오, 우리 지금 제일 끝에 155페이지 여기가 매수인증 대리 등록이거든요. 155페이지 가장 중간에 큰 2번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 있나요? 양가로 1번 등록 요건 보여요? 거기 반가로 3번 법원 경미와 관련하여 업무 보증 설정하라는 게 요건입니다. 거기도 써놓으세요. 거기도 69페이지 박스라고. 이렇게 왔다 갔다 보셔야 기억이 오래 갑니다. 써놨죠? 그럼 다시 69페이지 박스. 그래서 지금 컴퓨터 보는 이 세 가지 그 박스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보증 설정은 등록번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최초로 등록할 때는 아직 등록번호 없으니까 등록하고 나서 등록번호 나오면 보증 설정하는데 분사무소 설치증거나 매수인증 대리 등록은 이미 개공이거든요. 그러니까 등록번호 있으니까 보증을 먼저 설정하는 겁니다. 다시 69페이지 보고 계시죠? 자, 양가로 2번. 이제 개공은 보증 설정 후 설정했다고 이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는데 다만 보증기관이 예를 들어 협회, 중개사협회나 또는 보증보험회사가 보증 설정 사실을 등록관청에 통보 보통 해줍니다. 해주니까 우리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얼마를 설정하는가? 이제 70페이지. 법인은 4억 이상입니다. 몇 년 전에 더블로 다 올랐어요. 2억에서 4억. 그래갖고 아까 법인은 분사무소마다 각각 2억씩 추가 설정. 분사무소마다. 자, 그럼 갑이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 4개를 설치합니다. 분사무소 4개. 이 법인은 최소 얼마 이상 보증 설정해야 되죠? 그럼 주사무소 아까 얼마? 4억 이상. 분사무소마다 2억씩이니까 428, 8억. 그래서 총 12억을 설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엄청 어려운 산수입니다. 그 다음 법인이 아닌 개공,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부칙상 개공은 2억 이상 설정합니다. 그리고 지역 농업이면 2천만 원 그랬죠? 보통 개인 사무소 차리는데 개인이 개공이 보증 2억 설정합니다. 그럼 보통 협회나 보증보험회사에 1년에 한 20몇만 원 냅니다. 20몇만 원 내요. 2억 설정한데 한 20몇만 원 냅니다. 30만 원 정도. 조금씩 달라요, 금액은. 그럼 30만 원 냈다 해보세요. 30만 원 냈죠? 근데 1년간 한 번도 사고 안 쳤네요. 그럼 그 30만 원 안 돌려줍니다. 소멸성이에요. 실비보험처럼. 그래서 우리 개인인 개공이 협회 만약에 2억을 설정해서 1년에 30만 원 내요. 그럼 2억 설정해 주거든요. 금액은 제가 정확히 몰라요. 30만 원 가정하면
이제 사고 안 치면 30만 원 협회가 먹어버립니다. 협회가 얼마나 돈 많이 벌겠어요? 금액 꼭 외우세요. 아까 이런 식으로 계산 문제 나옵니다. 다음 양가로 4번 보증 변경할 수 있죠. 그 보증보험회사에 들었는데 협회 직원이 계속 와서 우리 협회로 바꿔달래요. 내 영업 실적이라고. 그럼 변경할 수 있죠. 동그라미 1번 보증 설정한 개업공개사는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미 설정한 보증에 효력이 있는 기간 중 다른 보증 설정하고, 왜냐면 보증은 단 1초라도 공백이 생기면 안 되겠죠. 다음 그 증명서를 갖추어 등록 과정에 신고합니다. 2번 보증보험 또는 공제, 보통 1년 단위로 하거든요.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개사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시 보증 설정하고자 한다는 그 보증기간 만료 후 즉시 하면 틀려요. 만료일까지 단 1초라도 공백이 생기면 안 되죠. 다시 보증 설정하고 신고합니다. 아까 공탁은 몇 년? 폐업 사망하고 3년 내에서 못한다 했죠? 그래서 죽어서 요구도 먹는다 했어요. 양가로 5번 아까 보증 설정하고 설명하고 교부하라 했죠. 그래서 기공이 중개 완성된 때, 자 중개 완성되면 두 가지 서류 교부한다 했죠. 서류 먼저 매매계약서,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그리고 이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에 대한 다음 사항을 설명하고 and 뒤에는 또는이에요. 보증증서 복사본 교부하거나 또는 보증증서에 관한 전자문서 제공한다 해서 이 세 가지를 설명하라는 거죠. 다음 이제 업무 보증금 지급, 자 가볍게 사례를 들어볼게요. 아까 갑이라는 개업공개사가 우리 공인지사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에 2억 가입했어요. 일단 중개받다가 의뢰인에게 손해가 총 2억 5천을 끼쳤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럼 이 손해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나누는데 재산상 손해 1억 5천, 정신적 지금 충격받아서 막 머리 다 빠지고 막 난리 났어요. 막 얼굴에 뭐 생기고 1억이라고 가정해보세요. 그러면 병은 우리 협회는 중개사법 재산상 손해만 우리 중개사법이라 협회도 우리 중개사법이죠. 재산상 손해 1억 5천만 해줍니다. 항상 중개사법은 재산상 손해. 그러니까 협회에도 1억 5천밖에 청구 못해요. 그럼 정신적 1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협회에 청구할 수 없고 갑에게 직접 청구하는 거죠. 근데 협회가 1억 5천 배상해주고 결국 갑에게 1억 5천 받아낸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신적 손해는 우리 중개사법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 민사적으로 1억을 청구합니다. 그럼 1억을 갑이 안 주면 평은 못 받는 거죠. 근데 공제한 2억 내에서는 재산상 손해는 다 협회에서 받아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제 돈을 지급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이제 동그라미 1번 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업무 보증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 협회한테 받아야겠죠. 다음 서류는 뭔가 서류를 내야겠죠. 그 보증기간에 청구합니다. 기억 중개의뢰인과 개공 간의 손해배상 합의서. 여러분 개공이 합의서 절대 써주면 안 돼요. 개공이 잘못으로 의뢰인이 손해 입어도 이제 배째라고 해야지. 그럼 금액이 적으면 의뢰인이 포기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절대 합의서 써주면 안 됩니다. 예, 써줬다면 그 합의서 합의가 안 되니까 법원에 가야지. 확정 내 법원의 판결문 4번 또는 판결에 준하는 효력 있는 화해조서 같은 거 이걸 보증기간 내는 거죠. 그리고 2번 이제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증기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법인 전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사무소마다 2억 설정했죠. 그 2억까지가 아니고 법인 전체가 아까 12억이라면 12억 전체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3번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개업공인사가 업무 보증금으로 손해배상 다 해줬네요. 이제 탈탈 다 털렸어요. 그럼 며칠 이내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은 내 돈 맡겼으니까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존합니다. 며칠 이내 15일. 그럼 잘 보세요. 15일 이내에 뭘 하라고요? 다시 가입. 보통 공탁은 안 하니까 15일 이내에 뭐 하라고요? 보증보험 공제 다시 가입, 다시 가입. 여러분 이제 놀라지 마세요. 다시 가입 써보세요. 몇 글자인가. 항상 이응자 빼고. 아까 공탁금 놀랬죠. 공탁금 3년 해서 뭐다. 1, 2, 3. 이응자 빼고. 다시 가입 이응자 빼고 써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 이응자 빼고 11, 12, 13, 14, 15에서 15일이에요. 놀라지 마시랄까요? 이렇게 제가 모든 숫자를 이응자 빼고 암호를 다 풀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주 최강 암기법은 저밖에 없는 거 이제 실감하셨죠? 그래서 제가 유명한 이유가 있다니까 이게 제가 죄송합니다. 농담이에요. 15일 꼭 외우세요. 눈만 크게 뜨면 15일 이내에 뭐 한다? 다시 가입. 쓰니까 15글자. 자, 이제 문제 풀어볼까요? 이 숫자, 자, 우리 중개사법에 제일 많이 나온 숫자 모아놨어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숫자. 법령상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가 큰 거부터 작은 거네요. 그럼 첫 번째는 개공이 공제금으로 손해상한테 며칠 내에 뭐하라고? 자, 다시 가입 몇 글자? 15글자 15일. 두 번째, 자, 인장변경 며칠? 삼성그룹 창업자가 고 이병철, 인장, 변경 7일, 이병철. 다음 개공이 사무소 이전했네요. 그럼 잡으세요. 이전은 자, 이자 왼쪽으로 엎으면 10자 10에서 11. 퍼펙트 하죠? 이 숫자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정답 몇 번이죠? 그래서 1번. 큰 것부터 니까 1번이 됩니다. 룬인 이런 거 절대 안 틀립니다. 그 다음 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공갑 손해배상 보장 틀린 겁니다. 갑은 업무 시작 전 맞았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이게 보증 설정해야 된다. 이번 갑은 2억 이상 맞아요. 금액을 설정한다. 여기 법인입니까? 공인중개사입니까? 공인중개사니까 2억 맞습니다. 그 다음 3번은 자 여기 다시 가입 며칠? 15일 맞았고 4번 갑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정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즉 보증 설정 않고 업무하면 업무정지 해당합니다. 우리가 의무적 등록 취소가 예울권 내력에 정지상투 구단 매할 초판 사임 손점검 이기인데 손이 여기에요. 손 여기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안 한 겁니다. 그럼 이거 임등치인데 모든 의무적 등록 취소 사유는 업무정지에 해당하거든요. 등록 취소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안 할 때 뭐 할 수 있다? 업무정지 할 수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업무정지 해당한다. 5번 갑은 자기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고유가실 없는 무과실 책임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상사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하게 한 때 배상 책임이죠. 틀린 거라 답은 4번 나옵니다. 행정처분 같은 건 다 외우셔야 되니까 이렇게 지문 속에 섞여서 나옵니다. 이 시간에는 한 번에 끝내는 이론 강의 제14강 공부했습니다. 민법과 중개사법, 암기법은 제가 우주 최강입니다. 저와 같이 공부하면 답이 막 바로바로 일어섭니다. 그런 경험 이미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항상 민법, 중개사법, 김하연 같이 해주세요. 저는 15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